你是李先生吧？你是李先生吧? 외국어는 성이 돼서 본격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지금?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한테 주신 질문을 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과킴 님이 주신 질문인데요. 중국어 일어 같은 표현 문자는 안 맞아서 그만두셨다고는 알고 있는데 중국어 처음에 발음은 어떻게 잡으셨나요? 언어 앱 같은 거 쓰셨나요? 저는 일단 인강도 들어봤고요. 학습지 차이홍인가? 네, 그걸 했었어요. 아예 초급일 때는 저는 교재 의존을 하는 거를 좋다고 생각해서 발음 같은 것도 일주일에 한 번씩 선생님이랑 통화하는 게 있긴 했는데 발음은 저는 원어민 파일만 있으면 웬만하면 따라 할 수 있거든요. 我是大韩公司的李贤。我是大韩公司的李贤。没错。没错，没错。你是李先生吧？你是李先生吧？李先生吧？是李先生吧？李先生吧？你是李先生吧？你是李先生吧？是的，是的。你是李先生吧？李先生吧？几个？你是李先生吧？你是李先生吧？你是李先生吧？李先是李先生吧？李先你是李先生？李先生吧？李先生吧？是的，是的。你是李先生吧？你是李先生吧? 재밌네요. 두 번째 언어가 어느 정도 완성됐을 때 세 번째 언어를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사람마다 맞는 언어가 있겠죠? 영어는 잘 안 되는데 일본어는 잘 한다거나. 제 생각에는 두 번째 언어가 중고급 수준 정도 됐을 때 좀 여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단계에 안착했을 때 세 번째 언어를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언어가 탄탄하게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서 세 번째 언어를 시작하면 뇌가 헷갈리니까 두 언어를 분리하지 못하고 하나의 영역에 그냥 구겨 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섭 현상이 좀 심해질 수 있어요. 간섭이라는 게 뇌에 들어온 외국어끼리 문법이라든지 발음이라든지 어휘라든지 이게 섞이는 거를 간섭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간섭이 좀 심해지면 초반에 특히 뭔가 죽도 밥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언어가 일정 궤도에 올랐을 때 세 번째 언어를 배우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맞는 언어가 있을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어릴 때부터 J-팝을 좋아했다거나 애니메이션을 너무 좋아했다 그러면 일단 감정적인 친밀도가 높은 상태잖아요. 그러면 일본어를 배우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제 친구도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일본어 애니메이션을 좋아해서 결국에 일본어 전공도 하고 일본어 되게 잘하게 된 친구가 있거든요. 그리고 뭐 음성학적으로 뭐 이탈리아어 배우는 사람은 프랑스어가 더 쉬울 수 있겠고 아니면 진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저처럼 일본어를 잘 못 배운 사람도. 두 번째 질문은 아기 때 말문이 빨리 트이신 편인가요? 또래보다 말을 잘했나요? 본인 스스로도 언어 감각이 남다르다 느꼈나요? 단어 같은 거에 좀 민감하긴 했어요. 저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질색하다라는 단어를 TV 보다가 배웠어요. 그래서 질색하다? 질색하다라는 말을 써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닥치는 상황마다 저 그거 질색이에요 이러고 다녔거든요. 네, 좀 좋은 단어는 아니어서 그렇긴 한데 저는 진짜 뭔가를 질색해서가 아니라 뭔가 단어를 배우면 막 써보고 싶었어요. 그런 게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렸을 때 되게 소심했어서 말을 잘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어릴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 피크였던 것 같아요. 그때 취미가 진짜 주말에 뒹굴뒹굴하면서 읽었던 책 또 읽고 막 도서관 가서 책 빌려오고 책 되게 많이 읽었었고 글 쓰는 것도 좋아했고 그런 것 같아요. 영어는 제가 2002년에 미국에 갔는데 그전에는 영어를 거의 못했어요. 네, 거의 뭐 잘한다 어디 명함도 못 내밀 수준이었는데 난 미국 가서 발음이 좀 트인 것 같고 갔다 와서 약간 선순환이 시작됐어요. 제가 어딜 가나 영어를 잘하는 애가 되니까 그 기대에 부응하려고 더 열심히 하는 것도 있고 또 뭔가 재밌으니까 빨리 배워져서 재밌으니까 열심히 하게 되는 것도 있고 해서 그게 선순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어로 만화도 많이 보고 영어로 음악도 많이 듣고 막 가수 덕질 같은 것도 미국 가수로 했었어서 그런 거를 자연스럽게 함으로써 영어랑 더 친숙해진 것 같아요. 저는 아기가 없어서 함부로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어릴 때 파닉스 같은 거를 원어민
선생님 과외를 시켜서 발음을 좀 잘 잡아놓으면 본인도 자신감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 주변에서 쟤 영어 되게 잘한다 이렇게 되니까 그럼 그 자신감이 선순환이 돼서 저처럼 더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손창식님 한국어, 일본어, 영어 배우고 있는데 한국어 100, 일본어 70, 영어 50 이런 식이 아니라 한국어 50, 일본어 30, 영어 20 이렇게 연계국어가 되어가는 느낌이에요. 무슨 말인지 제가 정말 잘 압니다. 뇌가 가진 자원이 한정적인데 원래 하던 언어들이 다 동등하게 발전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뇌에 한정된 자원을 나눠 갖느라고 다 어설프게 되는 느낌? 근데 저 통번역대학원 다닐 때도 동기들이랑 우리 연계국어 되는 것 같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실제로 실력이 감퇴를 한다기보다는 일시적으로 새로운 언어를 뇌가 입력하는 과정에서 기존 체계가 어느 정도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데이터가 늘었으니까 필요한 단어를 인출을 할 때 그 지연 시간이 좀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익숙해지면 괜찮아질 거예요. 외우고 많이 할수록 더 헷갈려졌어요. 약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게다가 풀타임으로 언어 공부만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요새는 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언어 간섭에 관한 질문이랑도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 언어를 여러 개 배우다 보면 영어 표현이 일본 표현 방식에 섞이거나 일본 문법이 한국 표현 방식에 섞이거나 어휘가 섞이거나 하는 혼란이 생겨서 전체적으로 모든 언어가 어설퍼지는 느낌 그거를 지금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당연한 거고 그냥 과정의 일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방지하고 싶다고 하시면 뇌가 이 다국어 모드에 완전히 적응될 때까지는 아예 공부하는 시간이나 환경을 분리를 시키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침에는 일본어만 한다든지 저녁에는 영어만 한다든지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은 쉐도잉 공부를 하는데 반복하니까 입에는 붙는데 뜻이 같이 안 따라온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남의 옷을 입은 느낌 드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그 한국 분들이랑 한국어로 얘기를 할 때는 막 리액션도 잘해주시고 하다가 그게 영어로 전환이 되면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잖아요. 같은 와우 이렇게 말을 해도 그 와우가 내 말이 아닌 것 같고 뭔가 어색하고 저는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페르소나를 한 명씩 골랐어요. 독일어 같은 경우 특히 제가 유학 경험이나 이런 게 거의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말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 또래 말투가 마음에 드는 여자를 몇 명 골라서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몇백만 유튜버로 성장할 때까지 몇 년 동안 봤던 것 같아요. 말투가 마음에 들어서. 독일어는 지역마다 진짜 말투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근데 저는 뒤슬도르프 출신의 여자분이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페르소나로 삼아서 그분 브이로그 같은 거를 보다 보면 다양한 상황들이 있잖아요. 기뻐할 때나 놀랄 때나 농담할 때나 이런 거를 보고 따라하고 약간 심상훈련 같은 걸 많이 했어요. 나의 독일 페르소나를 만들어가는 과정. 그거를 공부하면서 병행하다 보니까 전 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심상훈련을 병행해보자. 단어 외우는 방법론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관심사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외우라고 하셨었는데 문장을 외우면서도 단어도 외우는 건가요? 아니면 별개로 단어장을 사서 단어를 외우는 게 효율적인가요? 둘 다 하셔야 됩니다. 둘 다 하세요. 일단 회화를 위해서는 내 의견을 말하는 연습이 필수적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문장을 외우면서 단어도 외워지겠죠? 네, 당연히 외우셔야 되고 또 단어 공부는 내가 어느 수준에 있든 어느 영역에 집중을 하든 병행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독해를 잘하고 싶어도 청해를 잘하고 싶어도 글쓰기를 잘하고 싶어도 말을 잘하고 싶어도 단어가 없으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단어장은 사셔도 좋고 아니면 직접 그냥 수집해서 단권화해서 만들어도 좋고 근데 사서 보면 장점이 주제별로 다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보기 편하긴 해요. 그래서 지금 기초 수준이시니까 단어장을 사셔도 되겠다. 하여튼 둘 다 하십시오. 영어로 공부하거나 독일어로 공부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렇게 많이 했었어요. 콩글리시 티나는 영어를 하는데 굉장히 거부감이 있었던 시기가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딱히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고자 영영사전을 주로 봤었고 한국인이 쓴 영어 글 같은 건 최대한 안 보고 진짜 영어로 공부했던 적이 많았어요. 영어로 공부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 단점이 이제 한국어로 단어가 안 떠오르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진짜 한국어 연습이 좀 부족해진다. 그래서 나중에 한국어 공부를 따라잡아야 했습니다, 저는. 독일어도 저는
뭔가 한국인들이 쓴 독일어는 티가 나요. 왜냐면 한국의 문장 구조가 반영이 되거든요. 제가 약간 그 감별을 잘했었어요. 그래서 한국인이 쓴 거 티난다 이러면 안 보고 독일어도 독독사전 많이 보고 결론적으로는 표현력이 높아졌고 되게 자연스러운 독일어를 많이 배울 수 있었지만 통역을 한다, 번역을 한다 할 때는 약간 좀 힘들 수 있습니다. 한국어도 굉장히 잘 해야 되거든요. 본인이 유창성은 높은데 정확도가 떨어져서 고민이에요. 프랑스어 관사나 전치사 실수가 잦은데 틀리는 걸 알고 외우려고 연습하고 문책 풀어도 쓰기는 괜찮지만 말할 때 어김없이 틀릴 때가 잦더라고요. 뭔지 너무 알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진짜 어쩔 수 없이 지금도 너무 잘하고 계신데 공부 대충 하고 계신 거 아닌 것 같거든요. 네, 암기를 하는 수밖에 없고 저는 플래시카드 같이 저는 영어로 주로 외국어를 공부하거든요. 그래서 한쪽 영어 한쪽 프랑스어 해놓고 영어를 보고 바로 나올 때까지 계속 연습을 했었어요. 이거를 뭐 앱을 쓰셔도 되고 저는 노트에 빨간색, 검정색 이렇게 한 컬럼씩 써놓은 다음에 빨간색 가리고 그러니까 빨간색이 프랑스어겠죠. 검정색만 보고 바로 나올 수 있게 그러니까 계속 연습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객관적인 나의 영어 실력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예 처음 배우는 언어라면 차근차근 배워갈 텐데 위치가 어딘지 몰라서 헤매는 중. 뭔가 많은 분들이 이런 상태이실 것 같아요. 영어는 노출된 기간도 길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못하는 것 같진 않은데도 잘하는 건가? 막 이런 상태에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지금 학생이신지 직장 다니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첫 번째로는 내 감정적인 거부감을 한번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내가 영어로 누구 투어 가이드를 해줘야 돼 하루 동안. 그걸 딱 들었을 때 영어 어떡하지? 막 그런 걱정부터 드시나요? 그러니까 내가 영어로 어떤 손님을 접대를 해야 돼. 그때 뭔가 영어 어떡하지? 막 그런 걱정이 든다. 아니면 이분을 모시고 어디를 가면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 약간 스스로 한번 그거를 자문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목표를 설정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뭔가 막연한 상태여서 손을 못 대고 계시니까 아예 나는 영어로 넷플릭스 뭐 다큐멘터리를 자막 없이 보는 게 목표다 라고 했을 때 그 목표를 기준으로 내가 어디쯤에 있는지 파악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을 하시면 그 막연함이 좀 사라질 것 같아요. 다음은 Party Susie 님, 가끔 언어 공부에 과부하가 걸릴 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좋아하는 거니까 즐겁게 해보자 하다가도 좌절도 많이 하고 안 느는 것 같고 지치게 되는 때도 있어서 좌절해본 경험 포기해보거나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근데 직장인이어서 사실 막 좌절하고 과부하가 걸릴 정도로 공부를 할 시간도 없고요. 학생 때는 특히 통번역대학원은 독일어만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망했다. 나 이래서 통역사 어떻게 하냐? 막 되게 스스로 자책하게 되는 날들이 더 많아요. 특히 통역 텍스트 어려운 거 나와서 망하면 좌절을 굉장히 많이 하고 막 울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과부하가 당연히 걸립니다. 근데 저는 그거를 권태기라고 불렀어요. 제가 독일어를 워낙 좋아해서 사실 공부하는 게 재밌긴 했거든요. 좌절을 하더라도 그냥 재밌는 게 워낙 커서 대부분 재밌게 했었는데 가끔씩 권태기가 오면 진짜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근데 그때는 다른 언어를 공부합니다. 뭐 영어를 보든 프랑스어를 보든 다른 언어를 공부하고 그리고 길어봤자 이틀? 안 가요. 저는 독일어가 되게 좋았어서 당연히 좌절 굉장히 많이 합니다. 독일어 공부하는데 관사 형태의 변화가 진짜 힘들어요. 머리로 이해한 문법을 체화하는 빠른 공부해 볼까요? 아까 본인님께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관사 다양한 성수격으로 들어간 문장을 플래시카드나 아니면 손으로 쓰셔서 그냥 계속 외우시는 수밖에 없어요. 외우십시오. 입에 안 붙잖아요, 잘. 네, 저도 너무 잘 압니다. 근데 외우면 익숙해져요. 그리고 영어의 경우 쭉 읽었을 때 뉴욕타임즈 뉴스레터 70% 이상 이해 가능. 오. 스피킹은 유딩 수준. 그래서 리딩을 먼저 하고 스피킹을 할까요? 같이 할까요? 같이 하시면 안 되나요?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리딩을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뉴욕타임즈가 되게 약간 자극적인 정보들이 많아요. 재밌어요, 읽다 보면. 약간 도파민 터지는 뉴스들도 많고
그래서 리딩 공부한다가 아니라 뉴스를 읽는다. 뉴스를 읽는다고 약간 프레임을 전환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주제에 대해서 뭔가 다양한 생각들이 들잖아요. 그거를 말로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시는 게 스피킹 연습이잖아요. 머릿속에서 너무 compartmentalize 해서 영어 공부를 한다 이게 아니라 흥미로운 글을 읽고 내 생각을 표현한다 이런 식으로 프레이밍을 해보시면 더 재밌지 않을까요? 한 번 외운 문장을 얼마나 그리고 어느 정도 간격으로 복습하시나요? 저는 노트만 수두룩 빽빽하고 다시 안 보게 되는. 그냥 하기로 하고 해보세요. 안 될 게 뭐 있어요. 그냥 해보세요. 그냥 하면 됩니다. 이게 뭐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기 싫다는 게 유일한 이유라면 이거는 스스로 극복하셔야 됩니다. 통번역대학원 다닐 때는 계획표가 있었거든요. 복습이 대부분의 시간을 차지했어요. 새로운 텍스트 인풋도 있었지만 했던 거를 수십 번씩 봤던 것 같아요. 복습이 되게 중요해요, 복습. 그래서 뭔가 스스로 계속 되뇌이면서 동기부여를 한번 해보세요. 이거를 복습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거 복습을 해야 진짜 내게 되는 거니까. 한 번 보고 복습 안 할 거면 시간 낭비나 다름없다. 이렇게 스스로 좀 가혹하게 습관을 들여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손글씨 노트를 좋아하잖아요. 복습한 거는 표시해놓고 이렇게 한 노트를 여러 번 보고 약간 노트가 낡아지는? 손에 익어가는 그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10년 된 나의 노트 이렇게 해서 뭔가 그렇게 로맨티사이즈 해보는 것도 도움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복습 케이던스는 뭐 본인이 정하시면 되지만 저는 매일 했었습니다. 학생 때는. 해보세요. 네. 다혜님 고2입니다. 다양한 언어 배우는 게 꿈인데 미래에 어떤 직업 갖고 싶을지 생각을 못 해봤어요. 언어를 배우고 외국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싶은데 딱 특정 직업을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대학에서 무슨 전공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영어부터 차근차근 배우려고 시작해서 영어과로 대충 틀을 잡아놨는데 추천해주실 만한 직업이나 과가 있을까요? 그리고 학업도 병행하려면 시간이 빠듯한데 외국어는 성인 돼서 본격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지금? 학생 때가 공부하기 제일 좋은데 회사를 다니면 회사에 9시간을 줘야 돼요, 하루에. 벌써 시간이 촉박하게 느껴지세요. 고2인데 시간이 촉박하게 느껴지시면 그만큼 열의가 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언어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저는 사실 영어과 전공을 진짜 굉장히 비추하거든요. 왜냐면 영어를 잘하는 마케터, 영어를 잘하는 뭐 사업 개발 전문가, 영어를 잘하는 엔지니어 이게 메리트가 있는 거지 영어만 잘하는 사람이 되면 뭘 할 수 있나요? 저는 아예 다른 전공을 하고 플러스로 영어를 굉장히 잘하시는 게 진짜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언어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언어만 잘해서는 뭐 쓸모가 없어요. 미국 거지도 영어 잘해요. 전공이 있으면서 언어를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슨 전공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이것저것 다양한 공부를 해보고 책도 많이 읽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그런 거를 많이 탐구를 해보고 그래서 그렇게 탐구를 해보다 보면 어떻게든 풀리게 돼 있거든요. 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